그 애는 겨우 15살이었던 저에게 참 모진 애였어요. 어머니가 아파 누우신 것도 눈앞이 캄캄한데 아버지께서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셨거든요. 아빠 감옥 갔다 올게. 엄마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빠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감옥에 간다니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뭐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야. 엄마가 그럴 사람인가? 그럼 뭐, 아빠는 그럴 사람이야? 아빠는 애틋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알아주면 돼. 우리 아들, 아빠 믿지?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빠가 감옥 안 가게 내가 뭐라도 할게. 내가 어려서 그래? 아빠도 알잖아. 나 똑똑한 거. 나 전교 5등 안에 들어. 내가 머리 굴리면 뭐라도 알아낼 수 있어.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어요. 절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 너 똑똑한 거 아빠도 아는데 이번 일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야 해. 내가 왜? 왜 그래야 하는데? 얼마 후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 뒤에야 알게 됐어요. 아빠가 운전기사로 있던 회장님 댁 아들이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을요. 그 형은 저보다 6살이나 많았어요. 20살이 되기 전에도 늘 불량해 보이더니 20살을 넘기자 늘 만취 상태로 다니더라고요. 뭐야, 너 왜 나왔냐? 안녕하세요. 아빠 일 끝났대서 같이 가려고요. 너희 아버지가 일 끝나는 시간이 어딨어?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그 말 하지 않았냐?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설마요. 몸을 못 가누시는 게 위험해 보여서요. 내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면 말이야. 어? 조심하란 말이야. 회장 아버지 믿고 허세가 하늘을 찌르던 한량이었어요. 그 한량 대신 우리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가 감옥에 가신 뒤 회장님이 우리 가족이 살던 별채로 찾아오셨어요. 엄마는 몸도 못 가누시면서도 회장님께 차를 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는 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방에 들어가는 척은 했지만 귀는 온통 거실을 향해 있었어요. 일단 이걸로 생활비 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지. 남편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았으니. 우리 애는 몰라요. 몰라야지. 애 마음만 상할라. 형편은 어려워도 현명한 것 같으니 긴 말은 안 할게요.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일 좀 마무리되면 바로 미국 가서 병원 치료받게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저보다는 우리 아들이... 아들. 공부 좀 한다지? 예. 아들 학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설마 그깟 거 좀 더 못해줄까?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회장님은 큰 소리를 떵떵 친 뒤 나가셨어요. 방에서 나와보니 엄마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이 파악이 됐지만 차마 엄마에게 뭐라 할 순 없었습니다. 아파서 왜소해진 엄마의 등에 손을 얹으니 앙상한 뼈가 만져졌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시더라고요. 아들, 너 설마 다 들었어? 엄마, 진짜 아빠가 그 형 대신 감옥에 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어른들 일이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 미국 가라고 돈 주시면 그거 넣어줄게. 그 돈 들고 큰 이모네 가서 살아. 그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와 치료받아서 뭐하게. 난 너희 아빠 말렸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회장님이 주실 치료비를 너한테 쓰면 아빠가 감옥 간 값은 하겠더라고. 네가 잘 돼서 아빠 나오면 잘해드리면 되잖아. 엄마, 지금 엄마 치료비를 나더러 쓰라는 거야? 아빠가 그거 벌겠다고 대신 감옥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아빠를 데리고 나오자고, 우리도 그냥 시골 외가에 가서 살자고 졸랐어요. 그러나 엄마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외가는 이미 외삼촌이 팔아먹고 남아있지도 않아.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아빠도 절대 진실을 불 사람도 아니야. 아빠는 엄마 살릴 생각뿐이니까. 아빠는 엄마를 살리려고, 엄마는 저를 살리려고 벌인 그 일 가운데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게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 됐네요. 우리 집은 회장님 댁 별채에서 살았어요. 아빠가 회장님 댁 운전기사였는데 원래는 회장님 기사였지만 종종, 아니 사실은 아주 자주 회장님 아들 치닥거리까지 하셨어요. 그 집 형은 10몇 살 때부터 집을 나갔는데 그 형을 찾느라 우리 아빠만 고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 지겹다 싶더니 회장님 댁에서 그 형을 유학 보낼 생각이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엄마 진짜야? 회장님 아들 유학하러 간대? 얼른 좀 갔으면 좋겠다. 얼른 가야 네 아버지가 고생을 좀 덜하지. 저도 그 형이 유학 가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20살이 돼도 21살이 돼도 그 형은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엄마, 저 집 형 말이야. 왜 유학을 안 가? 그 무렵 엄마는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그날도 한숨을 푹푹 쉬며 겨우 대답하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 바람에 너희 아버지만 또 고생 중이잖니. 맨날 만취한 젊은 녀석 실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 가겠다. 아빠가 다른 집 운전기사로 가면 안 돼?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이 바닥도 좁아서 그냥 관두고 나가서는 써줄 곳이 없을 거래. 회장님이 그랬대. 그냥 자기 집에 붙어있는 게 가장 좋은 줄 알라고. 엄마랑 아빠는 그 말을 믿어? 어쩌겠어. 그래도 이렇게 집도 주고 월급도 주니까 너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엄마는 만족해. 근데 엄마, 어디 아파? 그냥 좀 피곤하네. 좀 쉬면 되겠지. 그래봤자 너희 아빠보다 피곤하겠어. 원래는 아빠 혼자 운전기사로 들어온 거였지만 엄마도 눈치가 보이는 건지 자주 주인집 살림을 돕는 눈치였어요. 사실상 무일푼으로 봉사를 한 거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집세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별채에 산다는 이유로 그댁 눈칫밥을 먹었던 거죠. 그날도 아빠는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못하셨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집에 없더라고요. 놀라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회장님 사모님이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멀리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웬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죠. 엄마 찾니? 아, 네. 엄마 좀 늦을 거야. 준비하고 학교 가. 아줌마, 얘 간단하게 먹을 것 좀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그 집 가정부 아주머니한테 저 먹을 걸 챙겨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 희한하다 싶었죠.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침에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나 엄마에게 다가갔을 때 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흔들어댔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죄인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죄인이야.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님 차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댁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집 형이 휘청거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야, 안녕하세요. 야, 몇 살이랬지? 저 15살인데요. 아, 야, 그럼 엄마가 좀 더 사시긴 해야겠다. 그렇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네? 아, 걱정하지 마, 임마. 넌 내 덕에 산 줄 알아. 아니지. 내 덕에 네 엄마가 사는 건가? 그러면서 희죽거리면서 대문을 나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아빠가 회장님 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은 조금 전 나간 그 형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아빠, 이성에서 아빠를 불러봤는데 제 목소리도 전혀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멍하니 걷던 아빠가 순간 휘청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아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빠의 팔을 붙들었어요. 아빠가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우리 아들 여기 있었어? 엄마는? 안 그래도 엄마가 이상해서 아빠 찾아가던 길이야. 엄마가 이상해? 자꾸 자기가 죄인이래. 요즘 엄마 왜 그래? 안색도 어둡고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엄마, 암이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아빠가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를 곁에서 지켜야 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즘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빠는 감옥에 가셨고 엄마는 회장님이 내미신 생활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해줘. 너는 모른 척 하라니까. 어른들 일이라고. 엄마가 말 안 해주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아빠가 너 아는 거 알면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줘.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사고 전날 밤 아빠는 회장님의 명령으로 또 그 집 형을 데리러 갔다고 해요. 만취한 그 형이 갑자기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아빠더러 조수석에 앉힌 뒤 만취 상태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얼마 못 가 그 형이 사고를 쳤대요. 그 형이 막무가내로 몰고 가던 차에 사람이 치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처음엔 그 형이 그냥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빠가 그 형을 설득해서 일단 차를 세웠고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회장님의 선택은 아들 대신 희생양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빠였고요. 자네 부인이 아프다며? 예? 말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방법도 없다지. 내가 미국 가서 치료받게 해줄게. 대신 해줄 일이 하나 있어. 그것만 해주면 내가 자네 부인이랑 아들은 확실히 책임지지. 무슨 일이요? 자네가 운전했다고 해. 예? 자네가 한 거 맞잖아. 갈 때도 자네가 운전해서 내 아들을 데리러 간 거고 올 때도 당연히 자네가 해야 했을 일 아닌가? 그 새벽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는 시꺼먼 얼굴로 말했대요. 여보, 아무래도 덫에 걸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안 한다고 해도 나로 몰아갈 기세야. 뭐? 엄마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고 아빠를 말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다고 했어. 그러느니 엄마라도 살리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그냥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하더라고. 아빠가 감옥에 간 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랑 저는 살던 대로 회장님 댁 별채에서 살았고 저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학교에 갔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한 건지 어느 날부터는 학교 안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쳐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 일로 감옥에 가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사고를 쳐서 그 집도 골치가 아프대. 그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다던데? 나중에는 소문이 와전되더니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누구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속으로만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엄마!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엄마 주변에 보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아들. 엄마가 저를 보고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자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우리 짐. 이게 우리 짐이라고? 회장님 댁 별채에 얹혀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거라고 할 만한 걸 줄여보니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 쫓겨났어? 그제야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에 가자마자 회장님 댁 가정부 아주머니가 와서는 얼른 짐을 챙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우리를 아무래도 맨몸으로 쫓아낼 생각인 것 같다고. 챙길 만한 건 다 미리 챙겨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1시간도 안 지나서 사모님이 오셔서는 당장 나가라고 하시잖아. 엄마 병원은 미국에서 치료받게 해준다고 했잖아. 나도 물어봤지.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그러더라.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희 아빠가 사고 쳐서 운전기사도 못하게 됐는데 언제까지 자기 집에 얹혀 살 거냐고. 양심 있으면 이제 좀 나가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입시기로 작정한 것 같아. 준다는 인간들이 안 준다는데 받아낼 재간이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아빠가 누구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그 형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사고 친 건 그 형인데. 엄마라고 안 해봤겠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내 남편이 당신 아들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쫓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대. 정 따지고 싶으면 회장님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따지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장님은 우리 아빠가 감옥에 간 뒤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마자 우리 모자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가 갈리더라고요. 가서 말하자. 문도 안 열어줘. 내가 지금껏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데 내내 버텼는데도 소용없었어. 경찰서로 가자고. 가서 우리 아빠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 집 형이 한 일이라고 다 말하자고. 아빠는 이 사실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있을 거 아니야. 저는 보찜을 양손 가득 들었어요. 가자고, 경찰서로. 그러나 엄마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뭐해? 아들, 그러지 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억울하다는 듯 울던 엄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도 절대 알리지 말자. 우리
미국 간 걸로 하자. 엄마! 일단은 방부터 알아보자.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그 형 대신 감옥 간 우리 아빠는? 우리는 겨우 하숙집을 구해 몸누일 방을 구했고 그날부터 엄마는 아픈 몸으로 다시 일을 나가셨어요. 제가 아빠한테 말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15년이 흘러 저는 검사가 됐죠. 그날은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상하게 귀에 익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동명이인이려니 생각하고 말았어요. 배당받은 사건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저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온 남자와 마주한 순간 한동안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봐요. 대충 해요. 다 알면서 뭘 그래요? 뭘 안다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전화 올 거예요. 대충 하라고. 그냥 하늘 신용만 하면 된다고. 목소리까지 제가 알던 회장님 댁 그 형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형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직도 아버지 뒤에서 숨어서 사시나 보네요. 뭐라고요? 이상하네. 내가 알기론 그 회사 지금은 문 닫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알아? 검사한테 막 반말해서 좋을 건 없을 텐데요. 검사 양반이 우리 집 아픈 데만 콕콕 집어서 말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망한 아버지가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저기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법조계 아는 사람 하나 없을까 봐? 망한 지 3년은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신 우리 집 망했다고 내가 만만해? 검사면 다야? 다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 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쪽이 만만한 건 그쪽 아버지가 망해서가 아니라 그쪽이 조사받아야 할 죄목이 너무 많아서죠. 그 정도면 그 누가 와서 빼주려고 해도 못 빼줍니다. 뭐? 당신 뭐야? 뭐가 얼마나 필요한데? 네? 우리 집에 아무리 망했어도 당신 입 막을 정도 돈은 있어. 그냥 필요한 금액 다 말해. 그 회사 망해서 직원들이 1년치 월급도 못 받고 나간 걸로 아는데 숨겨둔 돈이 있나요? 예? 그 형이 화들짝 놀라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기가 차서 다시 조사를 이어가려던 그때였어요. 우리 아버지 좀 부르게 해줘요. 예?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다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예전에 김씨 아저씨 일도 그렇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아무튼 내가 어제 술을 좀 많이 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좀 부를게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부르겠다더니 불현듯 우리 아버지 일을 자기 입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김씨 아저씨는 누굽니까? 에? 검사 양반 귀도 밝으시네. 있어요. 우리 집 운전기사였던 놈. 아저씨라더니 놈입니까? 그 인간이 사고를 제대로 쳤거든. 아버지가 만취한 나를 데리고 오라고 보냈는데 글쎄 자기가 사고를 내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사람을 쳐서 우리 집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운전했다고 우기더라니까. 본인이 운전을 안 했다고요? 아는 척할 생각이 아직은 없었는데 자꾸 성질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럼요. 만취한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겠어요? 그 일도 우리 아버지가 말끔하게 처리하셨거든. 우리 아버지 좀 부를게요.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사무장님이 제재하려고 하셔서 제가 일단 괜찮다고 했어요.
도대체 자기 아버지는 왜 부른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뒤 정말 회장님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검사님이시라고요? 네. 아이고, 이런 일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가 시치미를 떼자 회장님이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검사님, 저랑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저랑요?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변호사라고 생각해달라고 하시던데 혹시 변호사 자격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내가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저랑 굳이 얘기를 나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은 난감하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슬쩍 제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조사랑 관련된 얘기 아닙니다. 그때 회장님 아들이 소리치더라고요. 아빠, 조사랑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왜 관련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해? 임마, 너 조용히 안 해? 회장님은 막무가내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검사님, 잠깐만 저 좀 봐요. 정말 왜 그러십니까? 너 맞지? 밖으로 나가자마자 대뜸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데요? 역시 맞네. 나한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 보니까. 오랜만이다. 네가 검사가 되다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몰라? 장례식장에는 안 오셨잖아요. 어? 그때는 내가 좀 아팠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야, 너 성공했구나. 반갑다. 내가 반갑습니까? 반갑다마다. 야, 우리가 한때는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게 바로 식구라는 거지, 식구.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 대신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아니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구는데 그 모습에 더 이가 갈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근황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도 잘 지내시나? 어색하게 우리 엄마 안부를 묻는데 어쩐지 이미 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눈치였어요. 이제야 제가 좀 안 반가우신 것 같네요. 저는 이게 공평한 것 같아서요. 뭐? 연락 안 하고 잔지도 꽤 됐고 식구보다는 원수에 가까운 사이 같은데 자꾸 친한 척을 하시길래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설마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죠. 뭘 또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매년 그 횟수를 차곡차곡 세워왔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된 날인데. 뭘 또 그렇게까지? 원래는 너희 집에 약속한 걸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정신이 없었지.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 회사가 결국 도산까지 했겠니? 회사가 망한 건 우리 아버지가 감옥 가시고도 7년도 더 지나서 아니었나요? 우리 회사가 좋은 건실했어. 그런 회사니까 7년이나 버티다가 그렇게 된 거지. 누가 들으면 대기업은 되는 줄 알겠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단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별로 크지도 않고 재정도 탄탄하지 않은 회사였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회장님하고 불렀었네요. 야, 나 진짜 회장이었잖아. 너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월급 받았는데 바로 나야, 나.
너희 가족 우리 집 별채에 얹혀 살았잖아. 세를 꼬박꼬박 내셨다던데요. 아이, 그건 그래도 너희 식구가 사는데 돈은 내야지. 그러니까 얹혀 산 거 아니라고요. 거기다 아버지가 그댁 운전기사라는 이유로 엄마도 무일푼으로 가정부 역할까지 하셨잖아요. 그럴 거면 월급을 주셨어야 하지 않아요? 이건 뭐 식모살이도 아니고. 나는 너희 아버지를 내 형제처럼 생각했어. 그러니 너희 엄마도 나한테는 뭐 재수씨 같은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 집 살림도 한 거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신 건가요? 아유, 어려운 부탁을 한 거지.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 나도 알지. 너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니까 나도 뿌듯하다. 하늘에서 너희 부모님이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시겠니? 알고 계셨네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 순간 회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아무래도 그때 말기 암이었으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스스로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는 들었는데 상심이 커서 그랬겠지. 네, 상심이 크셨겠죠.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건 순전히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엄마는 미국 병원 근처에도 못 가보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한다. 남의 말 하듯이 그러시네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셨는데요. 너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건 반칙이지.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이유는 회장님 때문도 아니고 회장님 아드님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엄마, 자기 처자식 때문이었죠. 그런 우리 아버지의 순박한 마음을 외면한 게 형네 아버지셨고요. 그런데 회장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네요.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암 수술도 받고 뭐 지금은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암 수술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건 약속만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자도 집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병원에는 손도 못 댄 채 일만 하셨어요.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쓰러져서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그제야 아셨어요. 엄마가 미국에 못 갔다는 거. 아빠를 그제야 봤죠. 엄마 장례식장에서요. 황망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들어오던 아빠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왜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믿었던 회장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 그렇게 된 거죠. 임마. 솔직히 너희 아버지도 너무 순진했었어. 나를 상대할 거면 그런 약속을 구두로 하면 안 됐지. 날 수년을 모시고도 그렇게 몰라? 그래서 일말의 미안함도 없다. 이겁니까? 하긴 그런 마음으로 아들 뒤를 계속 봐주셨을 테니 아들이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겠죠. 조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아드님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부모님이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김씨가 아들 보고 참 기뻐하겠다. 네가 얼마나 심성을 곱게 썼으면 검사까지 됐겠니? 누가 보면 아주 오랜 친척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널 우리 아들 담당 검사로 만나다니 하늘이 도와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나? 회장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가 웃으니까 내 기분이 다 좋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으니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롭게 살아야지. 더더구나 검사식이나 돼서 지난 일에 연연하면 쓰나? 회장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제 웃음이 그런 의미로 보였나요? 좋잖아. 한때는 한 식구나 다름없었던 사람들끼리 다시 만난 건데. 회장님은 좋으셔야겠죠. 우리 가족한테 하신 일도 있고 아드님도 저한테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내가 나이가 있어서 깜박깜박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왜 그랬을까 싶더라고. 내가 곧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움을 주려고 하셨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네 아버지 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도움을 주려고 했지.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회장님을 믿고 싶어 하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형제 같은 사이였다니까. 네. 그래서 회장님을 기다리셨어요. 회장님이 사정이 있으셨을 거다. 엄마 장례식에는 와주실 거다. 그러셨다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사하고 그 집 식구들 누구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으셨잖아요.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감옥으로 돌아가던 아빠의 쓸쓸한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몇 달 안가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고요. 그 순간에 회장님도 할 말이 없는 눈치였어요. 자, 그러면 조사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예, 이제 그러지 말고 나랑도 얘기 좀. 지금은 조사 중이라 좀 바쁩니다. 더더구나 피의자 가족과 별도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굳이 연락드린 건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고요. 너 설마 그때 일로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 하려는 건 아니지? 그때 일이 뭔데요? 응?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일 말이다. 너희 아버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친 거. 마치 그 사고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니. 이제와 바로 잡는다고 저 세상 건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도 분위기를 느낀 건지 냅다 발을 빼시더라고요. 아유, 저 알겠다. 나는 이만 가마.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김씨 아들인 건 알리지 마. 우리 아들 이제 겨우 사랑굿이라는데 네가 그 집 아들인 거 알면 또 시급할 거야. 저런 사랑굿이라는 게 이 정도군요. 회장님은 차마 더 할 말이 없는지 슬그머니 사무실 안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응, 아들. 아빠는 가 있을게. 내가 있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아빠! 일단 조사 받아. 아빠 믿고. 나 진짜 아빠만 믿는다. 그래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검사님 말씀 잘 듣고 협조 잘해.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는 말고. 회장님은 이상한 조언을 한 뒤 조용히 나가셨어요. 그날 그 형은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면서 그간의 잘못을 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제가 자기 눈물에 속아 넘어갈 걸 확신하는 눈치더라고요. 울고 있는 그 형을 보는데 번뜩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그 사고를 치고도 자기 덕에 우리 엄마가 더 살겠다며 희죽거리면서 제 앞을 지나갔던 그 형의 모습이요. 그날은 밤새 악몽을 꿨어요.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나다. 네? 나가 누구시죠? 어제도 봤는데 벌써 내 목소리 잊었어? 그제야 회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그게 다야? 그래도 내가 너희 가족을 거둬준 사람이었는데 검사 됐다고 너무 곧대 높게 구는 거 아니냐? 먼저 별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것도 회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노동력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일손까지 야무지게 갖다 쓰시면서 말이죠. 그렇긴 했지만 그게 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였어. 특히 어린 너를 위해서. 너희 세 식구가 살던 집이 어디였는지 알아? 새빵살이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보고 짠해서 그러느니 내 집 별채에 와서 살라고 한 거야. 아,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녀석, 나한테 다 안다니 삐쳤네.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만날까? 나의 분노를 삐침으로 축소하는 뉘앙스도 참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뵐 이유가 없습니다만. 아, 이제 회장님도 아니시죠? 그럼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녀석 참.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지. 우리 집사람도 아직도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는걸. 아, 사모님도 아직 정정하신가 봐요? 그럼 우리야 뭐 정정하지. 회장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직원들은 1년치 월급도 못 받고 다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빼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사셨나 봅니다. 어? 얘기가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너도 나 만나서 손해날 건 없다 이거야. 한번 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주고 싶은 거요? 그래.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못 지킨 약속도 이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 글쎄요. 그때는 안 지켰던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키시겠다고요? 우리 아들 검사라서 그러는 것만도 아니고. 아, 설마 그 일 때문에 저를 따로 보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못 갑니다. 아빠 친구라고 생각해. 절대 우리 아들 일 때문에 보자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들한테 네 정체는 안 밝힌 거 맞지? 계속해서 자기 아들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의아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단 아드님 사건 관련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김씨 아들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를 계속해서 김씨 하고 부르는데 불현듯 어릴 때 기억이 났어요. 김씨,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르시자마자 달려나오긴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온 거라고? 김씨,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끝까지 김기사 소리는 못 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잘하는 인간들 딱 질색이야. 돌아보니 회장님은 끝까지 우리 아빠를 김씨라고만 불렀더라고요. 회장님과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그 김씨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형제 운운했던 내막이 점점 더 궁금해졌죠. 왔니? 예. 외곽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는데 손님이 저랑 회장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다 빌렸어. 어떠냐? 통창 밖으로 호수도 보이고 좋지? 네. 널 위해 빌린 거야. 너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이런데 여러 번 와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 번 와봤어? 네, 그럼요. 요즘 검사들은 한가한가 보네. 이제 나 때는 말이야. 혹시 검사 출신이세요? 변호사 출신은 아니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 때는 검사들이 이런 데까지 나올 시간이 없었다 이거지. 아무튼 회장님과 이런 것을 단둘이 쓰다니 이건 뭐 프로포즈도 아니고 기분이 묘하네요. 남자 둘이. 오랜만이잖니?
내가 너희 부모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자리에 앉으니 알아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로 미리 주문했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먹어도 돼. 맛있는데요? 그렇지? 내가 참, 에휴, 네 기분 풀어주려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냐? 나도 쑥스럽다. 내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놨어요. 아이고, 내가 또 기분 상하게 한 거니? 회장님, 저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내 눈에는 우리 집 별채에 살던 그 꼬마 같아서 반가워서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신 일이 단지 기분을 풀고 말고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 부모한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중대한 잘못을 한 건 아니잖니? 부자가 참 이상하네요. 우리 아들이랑 나? 네. 중대한 잘못 저지르신 거 맞잖아요. 아드님도 15년 전 일을 들먹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차를 몰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요? 제정신이라면 그 일을 진짜 우리 아빠가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간 회장님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사실은 말이다.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우리 아들이 기억을 좀 이상하게 해. 네? 그날 사고를 정말 네 아버지가 냈다고 기억하더라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날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믿으라고요?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얘가 일부러 저러는 거려니 했는데 아니야. 진심으로 네 아버지가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자기 죄를 잊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네 정체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거야. 자칫 네가 김씨 아들이라는 걸 알면 갑자기 원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아드님이 끝까지 기억을 왜곡한 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네요. 너는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겠지만 너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잖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러니? 제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다.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어차피 세상에 없는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을 더 괴롭게 할 필요는 없잖니. 이미 괴로워서 저런다는데. 혹시 아드님도 알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럼 알고 있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렇게 기억이 왜곡돼 버렸으니까. 잠깐만요. 사고 나고 얼마 있다가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기억이 왜곡됐다고요? 응, 애가 묻더라고. 이제 그 사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빠랑 나밖에 없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했지.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네가 아는 것까지는 몰랐어. 그러니 충격을 줘선 안 돼.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줘. 그 말씀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부르신 건가요?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네 앞으로 집 한 채 해주마. 집이요? 그래. 너희 엄마 미국 병원비까지는 못 해줬지만 이제라도 네 집은 한 채 해줄게. 집 한 채 해줄 테니 아드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요즘 집 한 채 사기가 얼마나 어렵니? 그러니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응, 그래.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가족한테요. 내가 뭘 어쨌는데?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아이, 난 또 뭐라고? 약속의 증표라도 있니? 네? 내가 말했잖아. 너희 아버지가 정말 순진했다고. 나하고 약속할 때는 구두로만 약속하면 안 되는 법이거든. 네가 아직도 순진한 것 같은데. 검사로도 살아봐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인간들이 지천에 널렸을 거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구두로만 약속하면 안 되겠네요. 정말 저한테 뭘 해주시려거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준 다음에 말씀하세요. 제 말에 회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녀석.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너한테까지 그렇게 할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요? 그러니 지금 저와 나누신 약속은 실제로 저한테 뭘 주시기 전까지는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말이야?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그냥 간다고? 아니지. 이렇게 가면 내가 너한테 집 해주는 보람이 없지 않니? 회장님, 혹시 치매 증상 있으세요? 아,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근데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시죠? 그 집은 우리 부모님께 하신 잘못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애초에 나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드님 일은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나오겠다고요. 그건 네가 나한테 집을 받기로 하기 전이고. 참 치사하시네요. 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한 것도 내가 검사 돼서 자기 아들 조사하니까 이제야 집 한 채로 퉁치겠다니. 사람 둘 목숨이 날아갔는데 회장님은 그걸 퉁치는 게 참 쉬우신가 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봐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아들처럼.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만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어쩐지 의심스러웠던 회장님 아들의 상태도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회장님 아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해서 증거까지 찾아냈어요. 결국 회장님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회장님 아들이 저한테 삿대질하며 따져 묻더라고요. 당신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못마땅했지.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왜 나를 감옥에 못 넣어서 안달인 건데? 저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밝혔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신 처음부터 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눈빛이었어. 아들이 날 보며 난동을 피우는데도 회장님은 방청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그 아들에게 물었죠. 내 이름 기억 안 납니까? 내가 당신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데? 김씨. 뭐요? 나도 김씨잖아요. 당신이 김씨라고 부르던 그 운전기사랑 같은 성씨라고요. 순간 그 형의 얼굴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설마 너? 그래요. 이제야 기억이 나나 보네. 나는 보자마자 알았는데. 하긴 그때 형은 성인이었고 나는 아직 어렸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많이 달라졌겠네요. 야, 너 어떻게? 그리고 형, 저는 그 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그 순간 그 형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눈을 보는 순간 확실히 알았죠.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기억이 왜곡된 척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데? 그 형도 아주 작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귀에 대고 말해줬습니다. 나? 그 형의 시뻘개진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 번 더 말해줬어요. 나 알아.
그날 그 사고 낸 범인 형이라는 거. 그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발악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회장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너 설마 내 아들한테 다 말했니? 참 이상하죠. 기억이 왜곡됐다는데 왜 제 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회장님도 자기 아들이 정말 기억을 왜곡한 채 살고 있기를 바랐던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충격만 주지 않았어도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그렇다면 참 다행이네요. 뭐야? 진짜 기억을 왜곡한 채 갖고 있던 거라면 저렇게 개거품으면서 쓰러지는 꼴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속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었던 회장님한테 배신당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절대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걸요. 저보다 돈도 많으시고 아직은 호의호식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진실을 밝히는 거. 너 나한테 집 받기 싫어?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죽고 나서 말하라고요. 우리 아빠한테도 사기쳤던 분이잖아요. 제가 설마 사기꾼 말을 2번 믿을 것 같습니까? 너 이놈 자식! 왜요? 자기 아들이 진실을 알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가슴 아파요? 그럼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서 절망하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요? 너희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너희 아버지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래요? 이게 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사탕발리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야 본색을 보이시네요. 저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빠, 이게 아빠가 믿었던 회장님 모습이야. 나중에 거기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할 필요도 없는 인간이야. 네 아버지가 미련한 걸 왜 내 탓을 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한 가장이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아빠가 그랬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순간 회장님이 충격받은 얼굴로 되묻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렇다면 엄마라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다 알면서도 내 아들 대신 감옥에 갔다고?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내 나이 환갑을 넘기고도 그날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등이 굽은 채 법정을 나가던 회장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검사 생활하는 내내 늘 그 뒷모습을 떠올리며 절대 저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세월 참 빠르죠. 벌써 은퇴를 앞두고 있네요.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다가 저 하늘 가서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습니다.